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님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난자를 돈을 받고 불법으로 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 난임 부부들에게 6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난자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밝혀진 것이 이 정도이지 실제로는 훨씬 더 뒤로 성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생명윤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정자매매라든가 이 난자매매 이런 개념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느꼈는데요. 예. 사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인식을 해왔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인식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실제 결혼을 한 부부라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늘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 시대건 또 지금이건 간에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질 수 없는 부부들, 부부도 있지만 혹은 이제 독신이나 비혼주의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독신이나 비혼이지만 이제 자녀는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을 겨냥해서 이제 정자를 매매한다거나 난자를 매매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또 실제로 난임 부부가 요즘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난자 매매, 정자 매매 좀 잊을만 하면 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난자 매매는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었는데요. 네.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황우석 박사님의 이 논문 조작 사건이 2005년경에 예. 이 생명윤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정자와 난자 매매는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자나 난자를 사고 파는 것은 일단은 모두 불법이고요.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형사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규정한 관련 법률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린 생명윤리법인데요. 예. 이 생명윤리법은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음과 함께 어떻게 기증을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자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배아생성 의료기관 등 병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자를 기증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기증하고 한 6개월 이후에 의무적으로 이 정자가 괜찮은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성병 검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정자 기증을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도 난자를 기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평생 3차례까지, 그러니까 일평생을 두고 한 분에 대해서 3번까지 기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려지는 것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일단 인식 자체가 이 난자 기증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분들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은 어떤가요? 네,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사례부터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자 기증을 해도 보상도 없고요. 또 이제 기증을 하시는 분이 이제 성병 검사까지 받아야 하고 이렇게 좀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기증도 잘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정자를 거래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네. OECD 국가들 중에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즉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자은행 시스템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네. 미국 최대 정자은행이라는 이제 캘리포니아 크라이오 뱅크의 경우는 우리 인터넷으로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정자를 이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증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이제 조건을 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키는 175cm 이상,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여야 기증을 할 수 있는 1차 조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자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개당 한 $600, 우리 돈 대략 6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근데 뭐 임신을 하는 데는 통상 정자가 4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4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난자의 경우도 약간 좀 이렇게 엄격한 조건으로 매매가 되는데요. 예. 그 가격은 뭐 정자보다 9배, 10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난임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증자는 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지금 시대에 맞게 좀 생명윤리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난해에 이 보건복지부에 비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자의 난자나 정자를 사용한 현황에 대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보면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아서 이루어진 임신 시술이 2015년에만 120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를 뒷받침하는 이제 생식세포 기증이라던가 뭐 정자, 난자 매매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정자나 난자를 매매하는 것은 사실 좀 근절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이걸 어기는 건 처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요즘 추세를 보면은 저도 사실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요. 예. 10,000원. 늦게 결혼을 하시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또 불임 부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자나 난자 제공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매매도 금지되어 있다 보니 결국은 이런 분들이 좀 순간에 유혹을 못 이겨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를 이제 거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좀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좀 현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법의 테두리에 넣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외국과 같이 정자은행이라든지 난자은행 같은 걸 설립을 해서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불법적 요소를 없애서 이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